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를 다시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전이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왜 병장인가 했더니 전이병, 군부대에서의 전이병, 이게 좀 어떤 위치인지, 이게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전이병이라는 게 어떤 건지요? 병장인데 다른 부대에서 전입을 왔으면, 예. 거기는 이를테면 갑자기 창설이 된 부대라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있던 부대인데 전입을 왔으면, 이를테면, 그 전에 있던 부대에서, 뭔가 잘, 부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를테면 다른 부대원들과 충돌이 있었다든지, 예. 아니면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이야기지만 왕따를 당했다든지, 예. 또는 구타 사건이 있었다든지,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당 부대에서는 도저히 같이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부대로 전출 보내는, 이를테면 이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둘을 떼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 병장이면 자기 부대에서 거의 최고창급인데, 그렇죠. 그 병장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간다. 이것은 병장이면 요즘 군대 생활 21개월밖에 안 하지만, 예. 어쨌든 자기 내무반이나 소대에서 그동안 닦아놓은 어떤 자기 기반이 있을 텐데, 예. 다른 부대로 전입을 가게 되면 그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게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병장 때 전출이 되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 지금 궁금한 게, 근무 교대, 아까 이제 신 대표님께서 지적한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0발 정도 실탄을 지급을 받았고 지금 75발을 갖고 달아나는 중. 그러면 실탄 하나는 탄창 하나는 다 쏴버렸고, 게다가 수류탄도 하나 가지고 나갔다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하사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김모 하사관이 사망자에 포함이 됐고요. 부상자에도 하사관이 한 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소대원의 하사관이 보통 이제 30명 중에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인데, 네,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하사관이라고 하지 않고 부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예, 부사관. 예. 네, 그 부사관들이 이른바 분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소대장 장교 밑에 부소대장, 선임하사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한 서너 명 정도 이상의 부사관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낮 근무를 나가서 낮 근무조가 들어오고, 그리고 야간 경계조가 나가고 하는 그런 교대 시간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낮 근무를 하고 와서 탄약을 반납을 하는데, 그 반납을 받는 사람들이 부사관이 반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부사관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은 탄약을 반납받는 현관에 보면 반드시 현관에서 탄약을 반납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 현관에서 탄약을 받는 부사관일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아니면 거기가 내무반 입구, 즉 현관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야간 경계가 나가서 야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은 그 부사관은 이제 그 작전을 통제하는 그런 부사관일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봤을 때 탄약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당직 사관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취재 내용으로는요, 실내에서 발생을 했고 실외에서도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소초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소초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소초일 가능성이 높고요. 소초 안에서도 쐈고 소초 바깥으로 나가서도 쐈다라는 육군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따진다면 총기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될 시간에 반납을 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것 같네요. 소초에서 만약에 발생했다면, 소초라는 게 초소와 소초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초소는 내무반 밖으로 나가서 휴전선에서 경계하는 것이 초소고, 예. 소초는 그 부대원들이 생활하는 생활실이 소초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소초에서 발생을 했다면 방금 정탑병 말씀을 하신 것처럼 탄약을 반납하지 않고 내무반으로 뛰어들어가서 뭔가 사건을 저지르고 다시 그것을 이른바 제지하려는 또 사람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예. 그 제지하는 병력들을 향해서 재차 사격을 하고 도망을 쳤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예. 자, 그리고 앞서 저희 이재윤 기자가 이 도주로를 차단하고 도내에
비상 경계령, 강원도 전체에 지금 비상 경계령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검문 검색을 어느 쪽으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으신지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이제 거기가 22사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대에 따라서 두 개 연대가 이제 휴전선을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22사단 중에서 예. 우측에 있는 해안 쪽의 연대냐 아니면 내륙 쪽에 있는 연대냐에 따라서 뭐 도주로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22사단에서 통할 수 있는 도로 또는 험악하지 않은 산이 있는 곳의 어떤 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좀 심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강원도 쪽에 산악이 굉장히 험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도 여기가 뭐 특수부대라든지 그런 부대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험준한 산악으로 들어가기에는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좀 낮은 야산으로 통해서 뭔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본능적으로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예. 것은 결국 조금 낮은 산이 있는 곳에 있는 민가들을 우리가 좀 특별히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 도로를 그대로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도로 인근의 개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뭐 독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운 그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산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가 북쪽인지 동쪽인지 자기도 방향을 다 잃어버려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도로를 따라서 도로 밑의 개울이나 도로가 보이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몸두렁을 따라서 항상 도로를 보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도로 근처의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 수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이요. 워낙에 지금 막 엄중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군부대에서 네.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도 보고가 됐고요. 최윤희 합참의장에게 당연히 이제 보고가 됐겠죠.